예, 그동안 사회적인 갈등을 빚어왔던 택시업계와 카풀, 승차 공유 서비스가 극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공유 경제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일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말도 말고 탈도 많았던 내용인데 어제 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최종 단판을 냈습니다. 합의안을 도출을 했는데요. 일단 그 내용도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주시고 그 내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현재 카풀 업체, 그러니까 이 카카오 택시 같은 곳에서 카풀을 통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둘러싸고 택시 업계와 정말 목숨을 건 그런 전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예. 택시 운전기사가 무려 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드디어 극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공유 경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예.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 내용은 예. 일단 하루에 4시간씩 네. 오전 출근 시간 2시간, 오후 퇴근 시간 2시간에 한해서 예. 이 카카오 택시가 인터넷 앱을 통해서 이 영업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일반 택시 운전기사가 아닌 예. 일반 차량 소유자들을 통해서 예. 그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손님을 승객을 실어 놔주고 돈을 벌 수 있게 됐다 하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택시 업체는 그 대가로 거기에 동의해주는 대가로 예. 택시 업체에 월급제를 도입하고 예. 또 최첨단의 무규제 플랫폼 택시를 예. 도입을 하는 등등의 그야말로 큰 빅딜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빅들은 빅들인데 이게 반쪽짜리 합의다라는 지적은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일단 싸움을 먹고 새로운 공유 경제를 시작하게 됐다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큰 진전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예. 이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그야말로 무늬뿐인 합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택시 업계가 양보를 해서 도입이 됐다고 하는 하루 4시간의 이 카풀 영업. 예. 이거 내막을 들여다보면 현재 우리 여객 운수사업법 81조에 보면 이미 출퇴근 시간 내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카풀 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할 수 있게 된 것을 택시업자들이 못하게 했다가 예. 그것을 해준 것에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이 카풀 업체 입장에서는 승객들이 택시 잡기 가장 어려운 시간, 예. 이를테면 자정이나 늦은 시간 네네네. 이럴 때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시간도 오전 7시, 9시 또는 오후 5시, 7시 이런 식으로 묶어버리니까 예.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네. 그리고 택시 운전사들한테 주기로 했던 완전 월급제 같은 것은 예. 사업주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 네네. 노조와 카풀이 만나서 사업주를 배제한 상태에서 한 합의가 예. 과연 지켜질 것인가? 예. 그러면 이 월급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것은 다시 깨질 수밖에 없는 예. 매우 허약한 합의다. 이런 지적도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게 것이죠. 이제 현실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해서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속된 표현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양새 좋게 만듦새 좋게 노조와 어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의견의 일치를 우리가 봤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어제 나온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어쨌든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약간 속빈 강정일 수도 있는 내용들이 눈에 보인다는 말씀이시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약점을 몇 가지 짚어봤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한 전망까지 좀 나아가는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지금 상생이라는 측면에서는 첫걸음을 뗐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해보면 공유 경제라는 게 사실 차량 공유 외에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 범주가. 그렇습니다. 이 공유 경제가 실제 우리 생활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변화들이 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앞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패러다임에는 아예 사회 체제가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예. 공유 경제의 핵심은 물건을 소유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있는 물건을 서로 나누면서 내가 자전거를 한 대 가지고 있으면 이웃들이 같이 나누어 쓴다는 거죠. 자전거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책도 가능하고 차도 가능하고 모든 제품에서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다. 이게 예. 가능해지는 이유는 이게 인터넷 때문에 예. 누가 어떤 물건을 필요로 하고 누가 어떤 물건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예. 이것이 인터넷 앱을 통해서 정보가 공유되는 거거든요. 예. 차량 공유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에 지금 눈앞에 예상될 수 있는 게 생산 판매량이 대폭 줄어들 겁니다. 굳이 물건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공유하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공유 경제가 오면 세계 경제가 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렇게 망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각 개인 소비 주체들 입장에서는 돈을 쓸 일이 없으니까 그 돈을 예. 가지고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예. 또 다른 생산성이 늘어날 수 있다. 예. 그야말로 경제를 움직이는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공유경제 한 발짝도 뛰지 못했거든요. 2013년에 우버가 들어와서 한번 했을 때 예. 이런 반발에 붙어서도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번에 합의가 매우 제한된 것이고 문의법인 합의라 하더라도 서로 죽고 죽이지 않고 이런 공유경제에 스타트를 하게 됐다는 것. 지금 세계는 공유경제로 아주 발빠르게 나아가는 마당에서 우리도 일단 발을 들여놓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생하는 것도 좋고 어떤 이 공유 경제라는 큰 흐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다른 공유 경제를 이미 좀 일찍이 받아들인 나라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딘 측면이 없잖아 지금 있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어때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공유 경제가 나온 게 198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게 일찍 시작했습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공유 경제 첫 스타트는 사실은 예. 환경 문제 때문에 생겼어요. 우리 미세먼지 이게 예, 미세먼지 예, 왜 생겨? 우리가 탄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쓸데없이 예. 그것을 나누어서 쓰면 예.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래서 이 경제학계에서는 1984년부터 제기가 됐었는데 예, 예.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2007년,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예. 이 소득도 좀 소득 없는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2009년, 10년에 본격적으로 지금 우버라든지 예. 여러 가지 뭐 B&B 같은 큰 회사들이 있죠. 에어비앤비요. 예, 네네네.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0위 업체 60%가 예. 공유경제와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래요. 스타트업이 큰다고 그러는데 그 스타트업의 예. 60%가 또 공유경제와 관련된 것이죠. 공유경제 없이는 예. 더 이상 혁신의 부분에 선두에 설 수가 없다. 예. 그런 면에서 현재 지금 이 경제의 부가가치가 약 한 300조 원 정도 지금 당장의 경제 규모가 된다고 보는데 예.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예상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에 불과하고요. 예. 앞으로 예상치 못한 것까지 포함하면 그 경제적 가치는 엄청나게 폭발될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지금 방송도 공유하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각 다른 회사 앵커님들하고 예. 다른 회사 패널들을 공유하게 되면 사람 대폭 줄이고 회사 입장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얘기입니다. 예, 세상이 예.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큰 흐름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좀 느리게 받아들여서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그 상생이란 모델을 만들어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산업들이 많이 좀 긴장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인데요. 경제 용어 하나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예. 긱 이코노미. 긱 이코노미가 무엇인지를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유 경제라는 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고정적으로 한 곳에 고정적으로 이 종사하지 않으면서 그걸 갖다가 흔히 예.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그래요. 아. 공유 경제를 영어로 하자면. 예. 그런데 그것은 각 경제 주체들이 자기의 물건 가지고 하는 것을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기익이란 것은 예. 길거리에 음악판을 만들어 놓고 아무나 와서 노래 하나 부르는 거거든요. 자, 우리 기업체에서 사람을 이제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정규직을 예. 그냥 필요한 거 3시간 쓰고 4시간 쓰고 버리면 돼요. 예. 버려도 근로자들이 하나도 서러울 게 없는 게 그 근로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회사를 또 선택해 가면 됩니다. 예. 그것이 바로 긱 경제입니다. 이제 아. 긱 경제와 쉐어링 경제가 공유 경제의 핵심 축인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유 경제와 관련해서 파생된 단어입니다만 예. 긱 이코노미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논쟁이 좀 팽팽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공유경제 자체가 예.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아니면 세상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근로자에게 생명을 잡는 것이다는가 하면 오히려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아직까지 완전한 그 경제적 효과나 예. 부작용이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팔빠르게 가는데 예. 우리가 안 가고, 우리는 더더욱 인터넷에서 세계 1위의 보급률과 1위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예. 그런 자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회 갈등을 조절 못해서 예. 여태까지 지금 10년 내지 30년 뒤졌다. 예. 이런 면에서 굉장히 개탄스러운 거죠. 아, 진짜 개탄스러워 하시면서 손을 지금 이 테이블에서 놓지를 못하고 계시는 우리 김대호 경제학 박사님이신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경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이게 크게 주목을 예. 받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저희 갖고 와봤는데, 지난해 8월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관련해 가지고 붉은 깃발법이라는 거를 언급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재조명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정리해 주세요. 사실 이번에 이 카풀에 관해서 사회적 대타비가 되게 된 데서는 실무적으로 전현희 의원이라는 분이 예. 열심히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뒤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과 지지가 있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달에 바로 붉은 깃발법을 내세면서, 자, 우리 경제가 혁신 경제로 가지 못한다. 예. 그런데 붉은 깃발법은 정확하게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영국이죠. 1865년에 당시에 마차가 자동차로 넘어갈 때 예. 이 자동차로 넘어가는데 기존의 마차 산업들이 반대를 했단 말이죠. 마치 지금 네. 카풀로 넘어가는데 택시 기사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당시에 마차를 살리기 위해서 국회에서 어떤 이상한 법을 만들었냐면 붉은 예. 깃발을 만들어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시속 3km 이하로 달리면서 앞에 사람이 붉은 깃발을 들고 다녀야 됐습니다. 그 이제 명분은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치면 안 된다. 예. 영국이 이렇게 하는 동안에 영국은 자동차를 먼저 개발해 놓고도 예. 독일과 미국에 뒤져서 결국 자동차 경쟁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자, 지금 우리가 카풀 같은 게 나왔는데 예. 일단 지금 그 택시 기사들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택시 기사 때문에 카풀을 못하게 하는 것이 예. 지금의 붉은 깃발법이라는 거죠. 레드 카펫 액트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카풀뿐만 아니라 특히 핀테크 예. 이런 쪽도 문재인 대통령 3대 경제 기준 중 하나가 혁신 경제지 않습니까? 예. 혁신 경제를 가려면은 붉은 깃발 없애야 된다. 이 대목이 다 서로가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깃발법 자체가 뭔가 좀 시대착오적인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커나가지 못하는 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예. 대통령이 지적하고 이제 그 언급 이후에 이제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은 공유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해봤는데요.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절충안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은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